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장기가 소리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김성훈, 올해로 80줄에 들어선 늙은 의사입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3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심장 소리와 숨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긴 세월, 수많은 질병의 궤적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남긴 것은 바로 콩팥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도봉구에 살던 박영숙 선생님 72세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늘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분이죠. 진료실에 들어서며 그녀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TV에서 좋다는 유기농 견과류까지 매일 한 줌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마주한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 즉 사구체 여과율, 이미 60% 이하로 곤두박질 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는 그녀의 콩팥이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을 잃었음을 냉정하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충격과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거짓말이죠? 저는 늘 건강식만 먹었어요.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자각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는 위험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콩팥은 우리 몸의 그 어떤 장기보다 지독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콩팥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성입니다. 제가 5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제가 참여했던 수많은 국내외 의학 연구,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 포함 데이터에 따르면 콩팥 기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심각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마치 여과장치가 100개 달린 정수기와 같아서 70개가 망가져도 나머지 30개가 필사적으로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30개의 필터가 곧 한계에 도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몸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숙 선생님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마치 천금천진의 무게처럼 느껴지고 얼굴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부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을 보는 횟수는 줄었는데 소변 색깔은 유난히 진해져서 어제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히 넘긴 적은요? 혹은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는데 몸이 늘 피곤하고 허리가 마치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아프며 저녁 때가 되면 다리가 쉽게 붓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저는 78세의 이철수 씨를 기억합니다. 부산의 억척스러운 기질을 가진 전직 기계공이었던 그는 통증에 무감각했고 늘 자신의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그분은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것을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한 것으로 치부했고 밤에 화장실을 4번씩 가는 것을 전립선 때문이라며 홀로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콩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콩팥의 핵심 기능인 혈액 여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증상들은 절대 노화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당신의 콩팥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구조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안타깝고 충격적인 진실은 영숙 선생님의 사례에서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챙겨 먹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이 콩팥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 속에 고농축으로 숨어있는 옥살산, 인과, 성분이 이미 약해진 콩팥 필터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독성 물질처럼 작용해 콩팥을 조용히 파쇄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텔레비전이나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심장 혈관에 좋고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분명 젊고 건강한 신체에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단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간과 콩팥 기능이 왕성하게 활발했던 20대나 30대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효소 기능이 떨어지고 고농축된 지방과 특정 미네랄을 예전처럼 완벽하게 분해하고 배출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분명히 영양분이었던 것이 콩팥 기능이 저하된 이후에는 오히려 몸에 과부하를 주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잔인한 역설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3만 명의 환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콩팥 수치가 악화되어 망연자실했던 너무나 많은 노인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김순희 여사님 85세처럼 텔레비전 광고를 믿고 드셨던 달콤하고 짭짤한 코팅 견과류가 결국 콩팥 결석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후회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피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깨끗하게 흘러야 생명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강물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생명의 필터가 바로 콩팥입니다. 이 필터가 옥살산과 인성분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으로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매일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네로 끝나지만 그 독성 노폐물들이 몸속에 마치 독성 진흙처럼 쌓이고 쌓여 혈관을 막고 뼈를 약하게 하며 결국 심장까지 병들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단 한 번 망가진 콩팥 필터는 결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막연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에 맞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식탁 위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제 50년 의사 경력을 걸고 콩팥을 조용히 파쇄하는 최악의 토, 견과류 4가지와 오히려 콩팥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양약, 견과류 4가지를 긴급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위해 이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 식단을 바꾸도록 권했고 그 결과 수많은 기적과 같은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은 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콩팥의 마지막 절규였지요. 박영숙 선생님이 진료실을 나선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충격과 당혹감이 제 노이러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항상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태도로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매일 아침 먹은 유기농 채소와 견과류의 종류, 운동 시간까지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 분이 어찌하여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영숙 선생님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작고 그러나 명확한 신호들을 모두 노화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묻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1000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겁다고 했습니다. 잠시 거울을 보면 눈꺼풀과 얼굴 주변이 미세하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지요. 그 부기는 몇 분 안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녀는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혹시 요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소변 보는 횟수는 줄었는데 색깔이 유난히 진해지진 않았나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 김 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밤에 꼭 2, 3번씩 깨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가끔 짙은 맥주색 같을 때가 있는데 전 늘 어제 물을 좀 덜 마셨구나 하고 생각했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 즉
아침 부기, 만성 피로, 소변 횟수나 색깔의 변화는 콩팥이 여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초기 경고였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밤에 수분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소변량이 늘어나고 낮 동안에는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소변이 농축되어 색이 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 증상 역시 동반됩니다. 철수 씨는 그 묵직한 허리 통증을 단순히 기계공으로 평생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아왔지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절실히 깨달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큰 통증이나 피가 나는 명확한 증상이 없으면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불편함은 모두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치부하고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춥니다. 이자가 진단이야말로 생명을 갉아먹는 침묵의 암초와도 같습니다. 저는 영숙 선생님께 콩팥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피는 그 강물이고 콩팥은 그 강물을 맑게 걸러주는 가장 중요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여과 기능은 매일 1%씩이라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떨어집니다. 국제신장학회 연구에서도 콩팥 기능 저하는 초기에는 자각할 수 없는 미세한 생화학적 변화로만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독성 노폐물, 즉 독성 진흙 유레믹 톡신스 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거운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독성 진흙은 혈관벽을 따라 쌓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하며 나중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부전까지 초래합니다. 콩팥 기능 저하는 단순한 콩팥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숙 선생님은 그때서야 자신의 몸을 방치했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정말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제가 매일 먹는 그 견과류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건강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자괴감과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고 더 이상의 파괴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콩팥을 공격하는 적들을 정확히 알고 콩팥을 살리는 진정한 약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박영숙 선생님들과 이철수 씨들이 노화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콩팥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콩팥을 공격하는 숨겨진 적의 정체를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돌봄의 시작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어릴 적 보약이 나이 들어 독약이 되는 잔인한 역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60세 이후의 견과류에 대한 진실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TV와 인터넷의 정보에 의존하여 건강에 역설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 바로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제게 묻습니다. 김 박사님,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심장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매일 챙겨 먹었는데 그게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좋은 견과류는 젊고 건강한 신체에서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견과류 섭취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장 사항에는 건강한 간과 신장 기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60세라는 마법의 숫자를 넘어서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몸이 최신형 고성능 스포츠카라면 60세 이후의 몸은 오래된 트럭과 같습니다. 스포츠카는 고농축의 연료고지방, 고담배를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노폐물을 완벽하게 배출할 수 있지만 오래된 트럭에
같은 연료를 넣으면 엔진이 과열되고 필터가 막히게 됩니다. 견과류는 본질적으로 고농축 식품입니다. 좋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간과 콩팥은 이 고농축 성분들을 분해하고 흡수하며 남은 노폐물과 대사산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효소 기능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특히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콩팥의 사구체 여과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간의 지방대사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참여한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노인의 신장 기능은 매년 평균 1-2%씩 꾸준히 감소하며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견과류 속의 특정 성분들이 콩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옥살산과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매우 단단한 돌을 만듭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물질을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배출 능력을 잃고 옥살산이 축적되어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견과류를 챙겨 먹는 분들 대부분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분 없이 고농축 견과류를 먹으면 옥살산이 체내에 남아 결석 생성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인퍼스페일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액 내인 수치가 상승합니다. 콩팥이 인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인과 결합시키려 하고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가 가속화된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고임각행 식품인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많은 환자가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증상을 겪으면서도 견과류가 심장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섭취를 중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밤에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을 팥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가 몰래 먹던 짠맛의 견과류는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견과류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존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든 몸이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몸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몸에 맞는 올바른 기준과 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구체화하여 제 3만 명의 환자 데이터가 증언하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공개할 것입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 경고 명단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향한 치명적인 독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몰래 먹던 고소한 한 줌의 캐슈넛은 6개월 뒤 요관을 막는 0.5cm의 단단한 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살산의 잔인한 배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영양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의 고통과 눈물로 기록된 생명의 보고서입니다. 저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캐슈넛을 지목합니다. 캐슈넛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고지방과 좋은 미네랄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 기력이 쇠한 노년층에게는 영양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철수 씨, 하남도 캐슈넛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친 기계 부품을 다루며 살았기에 자신의 건강은 쇠처럼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철수 씨가 제게 처음 왔을 때 그는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다고만 호소했습니다. 저는 전립선과 노화 때문일 거라 짐작했지만 6개월 후 그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왔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오른쪽 옆구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즉시 촬영한 CT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요관 입구에 0.5cm 크기의 단단한 결석이 꽉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해
콩팥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신증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저는 철수 씨의 식습관을 재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에너지를 보충한다며 딱 50알의 캐슈넛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소한 보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옥살산 폭탄으로 보였습니다. 옥살산 옥살레든 많은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다른 일반적인 견과류 아몬드 후두에 비해 옥살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팥이 이 여분의 옥살산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소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 특히 70대 후반의 콩팥은 그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철수 씨의 콩팥처럼 말입니다. 미처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은 혈액을 떠돌다가 콩팥 내에서 칼슘과 찰싹 달라붙어 이것이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입니다. 이 돌은 그 크기가 아주 작아도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좁은 길목에 걸리면 철수 씨가 겪은 것처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증 중 하나를 유발합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뜨고 제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왜 저만 이런 병에 걸립니까?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는데.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평생 몸을 생각하며 챙겨 먹었던 그 캐슈넛이 당신의 콩팥에는 가장 해로운 독이었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이제 그 옥살산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 말에 철수 씨는 마치 무너지는 둑처럼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건강법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처절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철수 씨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니며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7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피해야 할 옥살산 폭탄입니다. 옥살산이 높은 다른 식품들도 있지만 견과류의 문제는 고농축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한 줌에 엄청난 양의 옥살산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면 축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캐슈넛을 발견한다면 즉시 옥살산의 위험성을 떠올려 주십시오. 콩팥 건강은 예방이 최선이며 한 번 생긴 결석은 다시 생길 확률이 50% 이상으로 높습니다. 저는 이철수 씨에게 캐슈넛을 완전히 끊고 이뇨작용을 돕는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처방했습니다. 그의 결석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 ESWL을 통해 제거되었고 이후 그의 콩팥 기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가져온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여왕의 견과라 불렀던 김순희 여사님. 하지만 그 고소함 뒤에는 85세의 간과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지방의 폭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옥살산 폭탄에 이어 콩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여왕이라는 화려한 별명과 달리 특히 60세 이후의 노인들에게는 지방의 폭군으로 돌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광주에서 오신 김순희 여사님, 85세은 저의 오랜 환자였습니다. 여사님은 늘 밝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3년 전부터 심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TV와 잡지에서 좋다는 음식을 맹신하셨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카다미아였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밤 심장에 좋다며 마카다미아를 한 줌 가득 드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김순희 여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몸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몸이 이상해요. 잠을 잘 자는데도 늘 피곤하고 자꾸 살이 쪄요. 기껏 4kg밖에 안 늘었는데 마치 10kg 짐을 진 것 같아요.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카다미아가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특히 한 줌 약 100기에는 무려 700kcal가 넘는 열량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순이 여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고농축 지방을 추가로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노화된 간과 콩팥은 젊을 때처럼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을 신속하게 분해하고 대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간은 과부하를 받기 시작합니다. 순이 여사님의 경우 그 결과는 혈액 검사에 냉정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불과 3개월 만에 2배로 치솟았고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간 수치 AST, ALT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통한 과도한 지방 섭취는 단순히 체중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되지 못한 지방산은 혈액 속을 떠돌며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심장을 향한 혈관을 좁히는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미 심장이 약했던 순이 여사님의 몸에는 이 지방 과부하가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지방의 이면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불포화 지방이 대사 능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대사성 노폐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순이 여사님께 마카다미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뒤에 말씀드릴 콩팥에 이로운 호두로 대체하며 반드시 낮 시간에 소량만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여사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 수치 역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가벼워진 몸으로 진료실에 들어섰고 제 손을 잡고 김 박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인돈 진기구먼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마카다미아와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견과류는 60세 이후 특히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덜 먹고 소화하기 쉬운 것을 먹어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그 잔여 노폐물을 처리하는 콩팥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고농축 지방 견과류는 더 이상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카다미아를 볼 때마다 그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700kAL의 폭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화된 간과 콩팥은 더 이상 젊음의 왕성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만이 콩팥의 여과 능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 포장된 설탕과 소금의 유혹, 그 치명적인 조합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파열시키는 조용한 폭파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고하는 두 가지 견과류는 그들이 가진 본래의 영양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덧입힌 저주 때문에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도구는 바로 양념, 땅콩, 튀김, 땅콩, 그리고 설탕을 입힌 가공 땅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를 보며 이 가공된 땅콩을 맥주 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드십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최지우 씨, 이 75세는 매일 저녁 뉴스 시간을 기다리며 튀김 땅콩 한 봉지를 비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두 가지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땅콩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전분질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생기며 국제암연구소 EARC에서 공식적으로 인체 발암 가능 물질 그룹 EAB로 분류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먹는 견과류가 사실은 몸속에서 잠재적인 독성을 만들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째, 그 안에 범벅이 된 과도한 소금과 기름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이미 약해진 콩팥과 심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고온의 기름은 염증성 지방을 몸속에 공급하고 소금 나트륨, 혈액의 삼투압을 급격히 올려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최지우 씨는 불과 1년 뒤
초음파 검사에서 관상동맥이 거의 50%나 좁아져 있는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으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그가 매일 밤 즐기던 가공 땅콩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공된 형태는 원래 건강했던 식재료를 순식간에 독성 간식으로 변질시킵니다. 저는 최지우 씨에게 그 땅콩 습관 하나만 바꾸도록 강력하게 권유했고 몇 달 만에 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지만 가공 방식은 죄를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은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탕이나 소금이 코팅된 모든 견과류입니다. 시즈닝 아몬드, 허니 버터, 피칸, 솔티드, 캐슈넛 같은 제품들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봉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제가 무작위로 몇몇 제품을 분석한 결과 작은 소금절임, 아몬드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무려 800mg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mg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밥상에서 짠 음식을 피하려 애쓰면서 간식으로 하루치 나트륨을 한 번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은 이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로 격렬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내부의 혈액 여과, 압력 필트레이션 프레셔, 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콩팥의 사구체, 글로메룰은 미세한 혈관 다발로 이루어진 정교한 필터인데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들에게 수도꼭지의 과압으로 비유합니다. 수도꼭지에 너무 강한 수압을 계속 가하면 결국 호스가 터지듯이 콩팥의 미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핵심 기전이며 과도한 나트륨이 그 압력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몸이 심하게 부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저 그런 피로감, 건조한 피부, 진한 소변색 같은 사소한 증상들이 사실은 이 과압으로 인한 미세 혈관 파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 선반을 점검할 때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코팅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콩팥을 향한 달콤한 독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길은 단순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고 가공된 소금과 설탕의 저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을 공격하는 독이 있다면 콩팥을 치유하는 약도 자연 속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콩팥과 뇌의 수호자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저는 이철수 씨의 뼈를 깎는 통증과 김순희 여사님의 절망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독이 있다면 그 독을 해독할 약도 자연 속에 있지 않을까? 라는 간절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50년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한다면 견과류만큼 훌륭한 약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콩팥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견과류의 대체품이 아니라 노화된 신체에 맞춰진 맞춤형 보약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열매는 바로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지혜의 열매라 불리지만 저는 이것을 콩팥과 뇌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호두가 가진 힘은 압도적인 양의 식물성 오메가 3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ALA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다른 견과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은 혈액을 여과하는 기관이므로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메가3는 콩팥 속의 미세한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탄력을 유지함으로써 콩팥이 혈액을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임상 연구 2021년 발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일
28기 호두, 약 4알의 호두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콩팥 기능 개선은 물론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환자는 윤성호 어르신 74세입니다. 그는 늘 손주들의 이름이 뒤죽박죽되어 고민이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약 대신 아침 공복을 피해 따뜻한 물 한 컵과 호두 사알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은 환한 얼굴이 아닌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 우리 손주들 이름이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요. 콩팥이 좋아진 건지 머리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호두는 콩팥의 미세 혈관을 청소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은 혈관 내벽에 가장 큰 손상을 입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의 박영숙 선생님께 캐슈넛 대신 매일 아침 산책 전 껍질째 7알의 아몬드와 따뜻한 물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박영숙 선생님의 당화 혈색소 HbA1 수치는 놀랍게도 8에서 7.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전에 느끼던 아침 부기도 사라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아몬드의 규칙적인 섭취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몬드는 과도한 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 콩팥의 2차 손상을 막아주는 귀한 약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적인 영양소와 보호막을 제공하는 자연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자연 그대로의 형태생 아몬드 생호두로 그리고 정해진 양만 섭취하도록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소금의 폭탄을 해독하는 칼륨의 보디가드 피스타치오, 그리고 노화의 녹을 닦아내는 생명의 청소부 셀레늄 브라질넛, 이 두 가지가 콩팥의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세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연두빛의 작은 열매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 포타시움, 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콩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나트륨 소금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콩팥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의 배출을 돕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는 콩팥에 가해지는 과도한 혈압 압력을 줄여주어 제가 앞서 경고했던 미세 혈관 파열의 위험을 낮춥니다. 저는 가벼운 고혈압으로 두 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이철수 씨 78세에게 짠 음식 가공, 이공당 콩을 줄이는 대신 소금이 없는 피스타치오 약 40알을 오후 간식으로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평균 혈압이 10mmHg 정도 떨어졌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약 한 가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풍부한 칼륨이 그의 몸속에서 나트륨과 싸워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콩팥과 눈은 미세 혈관이 많은 장기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피스타치오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다기능 보약인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영양가가 가장 압도적인 기적의 견과류는 브라질 넛, 브라질 넛, 즉만 네 번째 날, 브라질 넛. 이 작은 한 알은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브라질 넛의 핵심은 셀레늄입니다. 단 하루에 딱 한 알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셀레늄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왜 중요할까요?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글루타티온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우리 몸의 간과 콩팥세포를 활성산소, 프리 레디컬스로부터 보호하는 생명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숙면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셀레늄 및 글루타티온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결국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녹스는 현상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통받던 김순희 여사님 85세께 과도한 마카다미아를 중단하고 일주일에 3번만 브라질넛 하나를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여사님은 얼굴빛이 밝아지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몇 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볍고 건강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브라질넛의 셀레늄이 그녀의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 결과였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이 4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피해야 할 견과류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의 콩팥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과 양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적의 견과류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김성훈 박사의 5가지 황금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케로 최고의 약이라도 복용법이 없다면 독이 됩니다. 제가 50년간 3만 명의 환자들을 통해 검증한 콩팥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의 5가지 황금률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겨주십시오. 제가 앞서 4가지 기적의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을 공개했지만 이 정보는 절반의 완성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무리 좋은 호두라도 콩팥에 치명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립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5가지 황금률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률 1. 가공된 견과류는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십시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제 1원칙입니다. 제가 최지우 씨와 김순희 여사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튀김, 소금, 설탕, 향료가 범벅이 된 코팅 견과류는 더 이상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미각을 잠시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간과 콩팥은 이 기름, 소금, 설탕, 그리고 방부제의 혼합물을 해독하느라 밤낮 없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식품은 염증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만성 독소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서랍에서 허니버터나 솔티드가 붙은 견과류를 발견한다면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황금률이 절대로 빈속에, 즉 공복 후에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영양분을 채워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견과류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견과류의 고농축된 지방과 옥살산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철수 씨처럼 옥살산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공복 섭취가 결석 생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이때는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견과류의 좋은 성분을
천천히 흡수하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소화 반응과 혈당 변화를 측정하며 얻은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황금률 3.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작은 한 줌이 생명의 선입니다. 이것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 철학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호두나 아몬드라도 과잉은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고농축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면 간과 콩팥에 부담이 되는 과잉 에너지와 노폐물로 남게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황금 비율은 하루 25개에서 30개 정도, 즉 여러분의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작은 한 줌 정도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이 양은 미국 영양학회 A&가 권장하는 성인 견과류 일일 섭취량의 상한선에 해당하며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양입니다. 윤성호 어르신께 호두사하를 권했듯이 소량의 꾸준함이 장수를 부르는 비결입니다. 그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황금률 4.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콩팥을 위한 가장 쉽고 저렴한 보호막입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축 식품입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우리 몸이 소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부족해져 오히려 변비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강력히 권장하는 것은 견과류 섭취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콩팥이 미세 혈관을 통해 노폐물을 부드럽게 걸러내고 배출하는 과정을 촉진하여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황금률 5. 현명하게도 하루마다 견과류 종류를 바꿔가며 드세요. 호두가 좋다고 해서 365일 호두만 드시거나 아몬드가 좋다고 아몬드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각 견과류는 영양소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특정 영양소에 옥살산, 오메가3가 과잉되거나 부족해지는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두 4알, 내일은 아몬드 7알, 모레는 무염 피스타치오 10알,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브라질넛 1알과 같이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는 것이 콩팥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학적 지혜이며 콩팥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황금률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혈당이 안정되고 이철수 씨의 혈압이 떨어지며 김순희 여사님의 활력이 돌아온 것은 모두 이 올바른 복용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방법이 그것을 약이 되게 할지 독이 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것을 압니다. 김 박사님,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고 해서 평생 챙겨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심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점이 여러분의 콩팥과 간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했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지방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과류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약이 되게 할 수도 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독이 되는 견과류 캐슈넛, 마카다미아, 가공, 땅콩, 코팅 견과류를 끊고 올바른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러를 선택하며 5가지 황금률을 지켜 19일 이 시간 사이 딱 작은 한 줌만 드신다면 그 견과류는 분명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작정 따르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각자 다릅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하거나 다리가 조금 붓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그 사소한 증상들을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몇 달, 몇 년의 지연이 결국 정기적인 혈액투석이나 평생 약에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즉 여러분의 주도성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올바른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잔, 담백한 한 끼 식사,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가볍게 만들고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책상 위, 식탁 위에 놓인 견과류 봉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공된 견과류라면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공복에 먹고 있었다면 식후로 시간을 옮겨보십시오.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 답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노년기 식단 조절법이나 간을 지키는 구체적인 음식 조합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나머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관심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50년 전문의 김성훈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